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수록 사진이 밝아지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가 느려질수록 사진이 밝아지고 ISO가 올라갈수록 사진이 밝아지고 그리고 조리개가 열릴수록 사진이 밝아진다. 이번에 이제 궁금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두 개죠. RAW와 JPG. 네. 보통 이제 카메라 촬영하시게 되면 두 가지 형식을 우리가 카메라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파일로는 RAW 파일이나 JPG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브랜드사마다 이 RAW 파일을 좀 다르게 얘기해요. 캐논에서는 이제 보통 CR2 파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CR3 파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니에서는 ARW 파일, 그 다음에 니콘에서는 NEF 파일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얘네는 다 RAW 파일입니다. 그리고 JPG 파일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압축된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일일 거예요. 보통 이제 PNG 파일이나 혹은 JPG 파일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JPG 파일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웬만한 그 매체에서 그냥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RAW 파일 같은 경우는 사진의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보기가 쉽지 않은 파일이고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나 아니면 라이트룸 등을 통해서 이 RAW 파일을 한 번 더 현상을 한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JPG 파일이나 아니면 PNG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복잡한 파일을 쓰냐면 이 RAW 파일 안에 JPG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 과정에서 그 정보들을 아주 좋은 퀄리티의 JPG 파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사진의 결과물이 JPG와는 전혀 다른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의 사이즈를 조금 상당히 뻥튀기 하거나 이렇게 늘릴 때도 그 이미지가 깨지지 않고 그 파일들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그래서 촬영을 하시다 보면 RAW 파일로만 찍을 수 있는 모드가 있고 혹은 RAW 파일과 JPG가 같이 찍힐 수 있는 모드가 있고 또 반면에 RAW 파일 없이 JPG로만 촬영이 되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촬영한 이후에 이 파일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잘 세팅해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뷰파인더에 대해서 이제 뷰파인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화면을 보기 위해서 눈을 대는 부분이죠. 여기 작은 창이 있는데 여기가 뷰파인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뷰파인더를 통해서 우리가 촬영될 상황을 미리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DSLR을 쓰신다 하면 우리가 촬영이 되어지는 렌즈와 그 다음에 뷰파인더 렌즈, 그러니까 같은 렌즈 하나로 같은 화면을 보기 때문에 보는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뷰파인더가 따로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식 뷰파인더로 DSLR에 익숙한 그 분위기를 전자식 뷰파인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상황을 내가 눈으로 직접 눈을 대고 파인더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 보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노출이 있고 노출은 사진의 밝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노출 보정은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노출 게이지를 이제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면 사진은 밝고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내가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쪽이나 이렇게 이제 내가 보정을 해서 움직일 수 있으면 노출 보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되게 간단해요. 촬영하실 때 촬영한 이미지를 처음에 보시고 밝기가 내가 어둡게 느껴지시면 밝은 쪽으로 움직여 주시고 밝게 느껴지시면 어두운 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사계 심도라는 단어도 사진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까지 초점을 맞추고 어디까지 아웃포커스를 시킬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아웃포커스 되지 않고 초점이 다 맞아 들어간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피사계 심도가 얕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아주 특정한 부위에 초점이 맞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앞과 뒤쪽으로 아웃포커스가 생기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조리개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고 혹은 이제 촬영하실 때 내가 촬영하려고 하는 대상을 어느 정도의 카메라와 초점 거리를 일정하게 맞추느냐 아니면 비율을 두고 맞추느냐에 따라서 피사계 심도가 변환이 생기게 됩니다. 노이즈라는 단어 이제 사진 촬영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이즈 이야기가 나올 때 보통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두 단어가 보통 같이 나와요. ISO가 높아질수록 이제 이미지가 거칠어지면서 이미지 안에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런 망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좀 빈티지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노이즈를 뭐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노이즈가 있는 것들은 좀 좋지 않은 이미지일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ISO를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올리지 않고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부, 사진에서 이제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안부 쪽에서 이제 보통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ISO를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안부 쪽에 디테일을 살리려고 그 보정하는 과정에서 노출을 끌어올리다 보면 그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지만 밝아진 만큼 그 안에 노이즈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조절해 가면서 촬영도 하시고 보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포커스는 뭐냐면 이제 초점을 잡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이 포커스 조절을 보통 렌즈에 달려 있어요. AF로 혹은 MF로. AF는 이제 자동으로 특히 반셔터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제 초점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F 같은 경우는 반셔터를 눌러도 딱히 카메라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점 링을 돌려가면서 촬영자가 직접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AF, 사실 요즘 카메라들은 AF로 초점을 워낙 빠르고 정확하게 잡기 때문에 AF로 촬영하시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간혹 MF로 초점을 잡는 게 훨씬 편하고 정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MF로 초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가 있는데 렌즈에 대해서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렌즈는 크게 두 가지예요. 단렌즈냐 줌렌즈냐 두 가지고요. 단렌즈는 렌즈의 화각이 변하지 않는 렌즈를 이야기합니다. 렌즈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화각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은 50mm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하고요. 이 50mm에서 미리수가 커지면 망원 렌즈입니다. 대표적인 망원 렌즈가 85mm, 100mm, 200mm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광각 렌즈는 표준 렌즈보다 초점 거리가 짧은 렌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mm, 24mm, 35mm
이런 단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렌즈가 있죠. 줌렌즈. 줌렌즈는 뭐냐면 화각이 변하는 렌즈예요. 초점거리가 변하는 렌즈를 이야기합니다. 단렌즈가 딱 화각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줌렌즈는 화각이 변하는 렌즈인데요. 똑같이 광각 줌렌즈가 있고 표준 줌렌즈가 있고 망원 줌렌즈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표준 줌렌즈는 2470 혹은 2405 보면 가운데 24와 70 그리고 24와 105 사이에 50을 포함하고 있죠. 50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건 표준 줌렌즈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망원 줌렌즈는 뭐냐면 50보다 크죠. 가장 작은 부분이 50보다 큰 70부터 200mm까지 화각이 변환하는 렌즈입니다. 망원 줌렌즈고요. 광각 줌렌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쪽이 50보다 작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735 렌즈 같은 경우는 광각 줌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크게는 줌 렌즈와 단 렌즈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광각, 표준, 망원 렌즈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렌즈를 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이제 사진 결과물을 보고 비네팅이 생겼다, 뭐 비네팅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비네팅은 뭐냐면 이 중앙부를 기준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사진이 좀 어둡게 먹어 들어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촬영할 때 이제 보통 렌즈가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다 보면 중심부를 기준으로 사이드 쪽으로 좀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게 비네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비네팅을 넣어서 후작업에서 비네팅을 넣어서 이미지를 좀 빈티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은 이 가운데 이제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비네팅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네팅은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후작업을 통해서 특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촬영하시다 보면 이제 브라켓팅이라는 단어를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브라켓팅이 뭐냐면 우선은 한 장면에 그대로 촬영을 하는데 노출값을 변환해 가면서 촬영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간혹 하이라이트를 살릴 것인지 혹은 안부를 살릴 것인지 이런 게 헷갈릴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필름으로 촬영을 할 당시에는 지금 현장이 어느 정도 노출이 적정 노출인지 알기가 어려웠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촬영할 때 노출을 좀 다양하게 촬영을 해 놓고 나중에 이제 가장 쓸만한 그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뽑아냈죠. 그리고 이제 최근 디지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브라켓팅을 통해서 안부와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톤을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다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브라켓팅은 결국은 노출을 보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거를 이제 촬영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충분한 디테일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브라켓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삼각대를 고정해 놓고 그 프레임 그대로 해서 노출값만 변화해 가면서 촬영을 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그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단어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와서 그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